2025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난해 경남 수험생이 가장 많이 한 실수는 휴대 금지 물품을 소지한 겁니다. 경남교육청은 부정행위 예방을 위한 종합상황실을 운영합니다. 한때 밀양의 명동으로 불리던 내일상가와 전통시장 등이 있는 원도심이 도심 공동화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상권 활성화에 사활을 걸고 있는 밀양시 소상공인연합회의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창원 웅동 1지구 개발 사업이 정상화될지 주목됩니다. 부산 진해경제자유구역청은 행정소송 승소에 따라 정상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경북 김천과 거제시를 연결하는 남부내륙철도가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와 총사업비 협의가 마무리돼 내년 말 착공에 들어갈 전망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경남뉴스입니다. 2025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난해 경남 수험생이 가장 많이 한 실수는 휴대 금지 물품을 소지한 건데요. 주의사항 반드시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네, 경남교육청은 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경남경찰도 수능 대비에 나섭니다. 김수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수능 시험에서 경남 지역 수험생이 가장 많이 한 부정행위는 휴대 금지 물품 소지. 휴대전화뿐 아니라 스마트워치, 전자담배, 블루투스 이어폰 등 사실상 모든 전자기기는 갖고 있을 수 없습니다. 시험장에 들고 갔더라도 1교시 시작 전 감독관에게 제출하지 않으면 0점 처리됩니다. 부정행위는 고등교육법과 수능 관리 규정에 따라 당해 시험을 무효 처리받습니다. 특히 커닝 등 중대한 부정행위는 1년간 응시 자격도 박탈됩니다. 경상남도 교육청은 11일 오후부터 종합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수험생에게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시험장별로 휴대용 금속 탐지기를 지급했습니다. 부정행위 신고센터도 운영해 경찰청과 협조합니다. 저희 경남에서 그 수능 시험장에 반입 금지 물품을 가져가서 제출하지 않은 학생들이 8명이 있었습니다. 그 학생들은 모두 부정행위 처리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올해 수험생들도 반드시 휴대폰을 또 전자기기를 1교시 시작 전에 감독관님께 제출하셔서 경남경찰청도 11일부터 수능 문답지 보관소에 철통 경비를 시작했습니다. 시험 당일에는 새벽 6시부터 기동대 11개 제대 등 경찰 700여 명과 순찰차 160여 대, 사이카 20여 대 등을 동원합니다. 또 수능 이후에는 이번 주말인 일요일 저녁까지 야간 시간대 청소년 선도와 보호 활동을 펼칠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수정입니다. 한때 밀양의 명동으로 불리던 내일상가와 전통시장에 있는 원도심이 도심 공동화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밀양시와 소상공인연합회는 원도심에서 페이백 이벤트를 여는 등 상권 활성화에 시동을 걸고 있는데요. 네, 이병국 밀양시 소상공인연합회 지원센터장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센터장님 안녕하세요. 네, 밀양시 소상공인연합회 센터장 이병국입니다. 네, 현재 밀양 지역의 경제와 또 원도심 상권 상황부터 짚어주시죠. 밀양 지역도 코로나19 사태를 어렵게 버텨왔지만은 계속되는 고금리, 고물가로 인한 매출 감소 때문에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이제 밀양 아리랑 시장을 중심으로 한 원도심 상권은 오래전부터 밀양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해온 곳인데 이곳 역시 매출 감소로 큰 타격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밀양 소상공인연합회에서도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많은 노력들을 하고 계시죠. 이 소상공인연합회가 직접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만은 밀양시의 그 14,000개 소상공인 업소와 35,000명에 이르는 소상공인 가족을 위해서 우리 연합회는 정부나 경상남도
밀양시 지원 정책이나 육성 사업을 적극 홍보하고 상담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또 밀양시에 소상공인 활성화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도록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원도심 상권의 활성화를 위해 페이백 이벤트가 11월 한 달간 열린다고 들었습니다. 자세한 행사 내용도 좀 소개해 주시죠. 이 행사는 얼음을 겪고 있는 밀양의 원도심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밀양시에서 11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 동안 소비 촉진 페이백 행사를 실시합니다. 행사 지역은 밀양 아리랑 시장과 북성 해전 교차로, 동가리 의열거리, 진장역 일대를 아우르는 원도심 상권 활성화 구역에서 5만 원 이상 10만 원까지 구매한 영수증을 제출하면 5,000원, 10만 원 이상 구매한 영수증을 제출하면 1만 원의 온누리 상품권을 드리는 행사입니다. 지금 날짜는 매주 토요일 9일, 16일, 23일, 30일이고 지급 장소는 우리 은행 옆 시장 아케이드에서 합니다. 시민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병국 밀양시 소상공인연합회 지원센터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장기간 표류한 창원 진해 웅동 일지구 개발 사업과 관련해 부산 진해 경제자유구역청이 정상화의 속도를 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12일 부산 진해 경자청은 경남도청에서 언론 브리핑을 열어 웅동 일지구 개발 사업 관련 행정소송에 승소하면서 정상화하기 위한 후속 행정 절차를 진행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새롭게 개발할 대체사업 시행자 공모에 나서 내년 초쯤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대규모 사업을 위한 투자자 유치, 소송에 대한 대응, 어민들의 생계 대책 등 풀어야 할 과제가 많습니다. 웅동 일지구는 창원시 진해구 수도동 일대 바다를 메워 만든 225만 제곱미터 부지입니다. 지난 2009년 12월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가 진해오션 리조트와 협약을 체결했는데 현재까지 36홀 골프장 하나만 들어서 있습니다. 부산진해경자청은 개발 사업이 지지부진한 책임을 물어 지난해 3월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를 상대로 사업 시행자 지정을 취소했습니다. 이후 창원시가 불복하면서 부산진해경자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7일 부산지법 제1행정부는 관련 소송 2건을 각하 기각하며 부산진해경자청이 승소했습니다. 창원시 관계자는 판결문을 검토해 항소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이날 밝혔습니다. 대한적십자사 창립 119주년을 기념한 연차대회가 12일 오후 경남지사 나눔홀에서 열렸습니다. 이 대회에는 김철수 대한적십자사 회장을 비롯해 박원수 경남도지사, 최학범 경남도의회 의장, 적십자사 봉사원 등 모두 2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이날 창원 경일여자고등학교 김봉영 교장과 거제 목포일동 봉사회 최금선 봉사원이 대통령 표창을 받는 등 표창 수여와 고액 기부자 등재식이 마련됐습니다. 대한적십자사 경남지사는 지난 1945년에 설립돼 현재 300여 개 봉사회에서 6,500여 명의 회원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경북 김천과 거제시를 연결하는 남부 내륙철도가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와 총사업비 협의가 마무리돼 내년 말 착공에 들어갈 전망입니다. 착공이 가시화되면서 국가철도공단은 오는 26일부터 남부 내륙철도가 지나는 거제시와 합천군 등 6개 시군에서 환경영향평가서 초안과 노선 설계안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진행합니다. 주민설명회는 26일 거제시를 시작으로 27일 통영시와 고성군에서 28일 진주시와 산청군, 다음 달 3일 합천군에서 각각 개최됩니다. 총 길이 174.6km의 남부 내륙철도가 개통하면 경북 김천에서 경부고속철도가 이어져 경남의 남해안과 서부권이 수도권과 바로 연결됩니다. 김해 시가 창업하기 좋은 도시를 목표로 스타트업 지원 정책 5개년 기본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이 계획은 4대 전략 16개 핵심 과제로 추진되며 4대 전략은 종합 지원, 투자 재원 조달, 창업 문화 확산, 스타트업 육성 협업 체계 구축을 설정했습니다. 홍태용 김해시장은 지방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인 지원을 해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양산시가 카카오와 협력해 초정밀 버스 지도 제공 서비스에 나섰습니다.
서비스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카카오맵을 통해 3초 단위로 양산 시내버스의 실시간 위치와 운행 속도, 예정 도착 시간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양산시는 이번 서비스로 버스 도착 정보 단말기가 없는 외곽 지역에서도 편리하게 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양산에서는 1270개 버스 정류소 중 525곳에만 버스 도착 정보 안내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사는 외국인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무려 246만 명이나 됩니다. 대구광역시 인구보다 많은 숫자인데요. 대한민국 전체 인구 가운데 4.8%에 이릅니다. 5%를 넘는 것도 시간 문제죠. 이렇게 되면 경제협력기구 OECD가 분류하는 다문화 다인종 국가가 됩니다. 우리 주변에도 외국인을 쉽게 찾아볼 수 있죠. 관광객은 물론 유학생, 결혼 이주자, 노동자 등 사회 곳곳에 이제는 없어서는 안 될 존재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학령 인구 감소로 대학은 외국인 유학생이 없으면 당장 문을 닫을 판이고, 공장과 농촌에서도 외국인 근로자들이 없으면 일이 돌아가지를 않습니다. 인구가 줄면서 지역 소멸 시기는 더 빨라지고 있습니다. 갈수록 더 심해질 겁니다. 전문가의 말 들어보시죠. 10년 후가 되면은 인구가 3,700만, 600만으로 줄게 되고, 그 중에 반이 47% 반이 65세 고령화 노인들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이런 측면에서 보면 적극적인 이민 정책이 필요한데, 들으신 대로 대한민국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이민자들이 우리 사회에 잘 정착하고 우리와 더불어 살 수 있도록 해야 할 텐데요. 그들이 한국어는 물론 한국 문화, 역사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충남 아산의 한 초등학교에는 우즈베키스탄 정부가 파견한 고려인 교사가 우즈베키스탄 아이들을 돕고 있는데요. 교사의 말 들어보시죠. 어떤 과제를 풀지 못하면 우리는 도와주고 있습니다. 수학 잘하지만 근데 한국어를 잘못해서 어떻게 과제를 풀을지 어떻게 하는지 잘 몰라서 그래서 과제를 풀지 못해서 그래서 우리는 설명할 때 그 학생들이 잘 개선할 수 있습니다. 바람직한 다문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민자들이 코리안 드림을 이룰 수 있도록 제도를 잘 정비해야 합니다. 일자리 지원과 건강보험, 산재보험 등 복지 제도도 차별이 없어야 합니다. 특히 편견을 뿌리 뽑는 것이 중요하겠죠. 이들이 우리 사회의 필수 구성원이라는 인식이 필요합니다. 어차피 지금은 우리 민족끼리만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시대가 아닙니다. 이질적인 문화와도 어우러져서 다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시대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데스크의 눈이었습니다. 하나오션이 미국 해군 급유함인 유콘함에 정기적으로 수리를 맡아 진행하는 MRO 사업을 수주했습니다. 유콘함은 전장 206m, 전폭 29.6m로 약 3만 1,000톤의 연료를 저장할 수 있어 작전 수행 중 다른 군함에 연료를 보급하는 배입니다. 하나오션은 이 함정을 수리해 내년 4월까지 미국 해군 측에 인도할 예정입니다. 앞서 하나오션은 지난 8월 우리나라 조선소 중 처음으로 미국 해군 군수지원함인 윌리슈라함의 정기 수리 사업을 수주한 바 있습니다. 밀양의열체험관이 의열단 창립 105주년을 기념해 올해 말까지 무료 입장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이번 행사는 항일 독립운동 정신을 기리고 의열 단원들의 희생과 헌신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체험관은 휴관인 월요일을 제외하고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운영되며 오는 주말인 9일과 10일에는 의열기념공원에서 기념 행사와 다양한 체험 행사가 열립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